고래클럽 날인의 정혜입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금일도 좀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잘하면은 다음 주 정도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남구선님. 네, 미친꿈의 차트 강남꾼손 정우주입니다. 시장 아주 좋습니다. 아직 여름 되면서부터가 아마 금리 인상에 다시 한번 압박 카드의 흐름이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물가가 막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욕구가 폭발하니까요. 그 전에 빨리빨리 버셔야 되니까요. 오늘 빠르게 돈이 좀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모형 정주입니다. 일단 지수가 이제 오늘부터 좀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정책 발표가 임박돼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이는 샵0988 정주 이제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 한국형 고래기법 파동, 제가 만든 파동, 고래기법에 맞춰서 4월 15일 정도 되면은 조정이 좀 끝나지 않겠는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 보면 추세가 우위로 전환된 상태, 위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3박자가 맞고 있지 않습니다. 3박자라고 하는 경우는 일봉이 5선을 회복 지지를 받으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50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 50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박자가 맞지 않지만 급등이 나타나는 경우 3박자가 맞아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성 관점에서 거래가 늘면서 추세 돌파를 기대해본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현재 코스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우하향으로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추세가 현재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5선 회복 지지를 받고 현재 거래 바닥치고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이면서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방향은 아직 안 잡혔지만 긍정적 관점에서 추가 상승, 행보 등락, 날짜, 기간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4월 15일까지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달 기대가 되지만 그건 믿는 것이 아니고 현재 흐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과감하게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각국들의 경기 부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소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재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3월 달에 작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막 부양해가지고 중지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부양을 끝난다? 아직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부양을 각국에서 하고 있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소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때가 이르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미 남반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더 지금 약한 상태, 거의 뭐 발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 많기 때문에 여름철 가면 그때 아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소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소비 욕구 폭발하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다시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 전에 빨리 벌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 볼까요? 지금의 위치는 코스닥의 차트의 위치가 제가 2개월 동안 조정을 지난달과 지난달에 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달에 세 번째에 공략하기가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 열심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 속에서 코스닥에 대한 테마 개별주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닥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최고 대량 거래량은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5개월 이평선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종목 장세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만약에 5개월선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좀 조정의 어떤 마디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기준을 5개월 이평선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 이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당분간 제부터 여름까지는 크게 부담 없이 매매하셔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일단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좀 강했고요. 코스닥이 좀 약했죠. 하지만 코스닥도 강세일봉이 나왔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쭉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 좀 약간 좀 기간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급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큰 급락도 없고 좀 횡보 속에서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오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증시의 추가 부양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이제 변종이라는 부분은 코로나 변종이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큰 문제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 추가 부양 기대감으로 추가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런데 일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작년도부터 코스닥은 올해가 본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죠. 하지만 5개월이 평산하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아직 봉의 길이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눈에 띄죠. 이제까지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보면 지금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래로 그때도 거래량은 이 정도까지 터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바닥권에서 막 올라갈 때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도 거래량은 미미했죠. 하지만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장기 정배열이죠. 그런데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량 싣고 간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부터 시작해서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 있는 종목들이 활발하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아마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가 하반기부터 시범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역시 대선이 내년도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일단은 또 이제 요즘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뭐 이재명 테마주 작년도엔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역시 잘만 바닥에 있는 거 또 주도주 관점에 있는 종목 잘만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나래님. 자, 일단 이 종합주가 지수가 행보 등락 속에서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대를 지지 보이면서 행보 등락형 그중에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자, 이 모베이스 이게 고래 기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죠.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추세가 전환되고 5일을 회복했어요. 이럴 적에 거래가 늡니다. 거래 바닥치고 그 다음날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됩니다. 3박자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라고 그래요. 고래 기법에서는. 그래서 선행성 지표가 맞으면 추세가 전환되면 돌파. 그러니까 추세 전환 골든 다음날 반락. 골든 반락. 그래서 아침에 시가야 반락. 매수 관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막 올라갔죠. 그래서 이럴 적에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되는데 추세가 전환되면 골든 반락할 때 매수 관점. 그럴 적에 밑에 매수 신호를 보이면은 방향이 오히려 잡히면 이게 5박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박자, 5박자까지는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7박자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7박자 상태를 보실 때 잘 보시면 7가지죠? 7가지 쭉 보면 오히려 방이 쫙 잡힙니다. 이렇게. 방이 오히려 어저께죠? 오히려 쭉 잡히면 방이 오히려 7박자 쫙 맞는구나. 이럴 적에 과감하게 하루, 이틀, 3일 매수, 3회 분할 매수 원칙 공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공한 것이고 내일 또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에는 매수 관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덕성이 있죠. 잘 가죠, 덕성. 잘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5일째. 5일째는 중기매도급. 3박자, 7박자 잘 맞죠? 역시 이것도 7박자를 좀 볼까요? 7박자 관점에서 잘 보면은 역시 방이 오히려 다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전에 쫙 올랐죠, 여기? 쫙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쫙 가죠.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주식은 어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트를 보면서 길을 따라서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매수권이냐 매도권이냐 조건이 맞느냐 수급이 따라주느냐 이런 것들 또 재료 매매 참고해가지고 방향성에 맞춰 비중을 맞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고요. 강남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20년 동안 매매를 해봤지만은 이 대선이 있는 해에 그 시기에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그래요. 작년도, 재작년도 쭉 보세요. 2배, 3배, 5배까지 간 게 많잖아요. 통계가 미래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치 테마 성향의 종목들을 정상적인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 하자니 너무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하자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어떤 정책 관련주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인맥 관련주 올라가는 것은 좀 정상적 투자라기보다 조금 투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기성이 강하지만은 그래도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모베이스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일단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황의 구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현대기아차 주가 많이 올라갔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판매가 더욱더 확대가 됨에 따라서 자동차 분야가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쪽에 대한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모베이스 한번 제가 회사 가치를 좀 볼게요. 모베이스 회사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그 최대 주주 지분율이 현재 42%대. 그러니까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었지만 이런 기업이 보통 크게 뭐 잘못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100% 안 된다 할 수 없겠지만 지분이 10%, 1%, 5% 한 자릿수. 그런 최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어떤 애착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가치적 그 지분이 작은 만큼 주가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거고요. 또한 제가 또 실적을 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을 비롯해서 요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퍼 PBR 같은 경우가 저퍼주 12하죠. 저 PBR. 이러한 가치적 측면에서 저평가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었고 매출이 1조 원 정도의 예상치가 나오는 이런 기업이 뭐 감사 보고서가 뭐 잘못될 일은 거의 없는데 순간적으로 최근에 감사 보고서가 늦어지면서 주가가 안 가다가 나오면서 바로 본격적인 급등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3월 10일 날이면은 바로 2주입니다. 이때 말씀을 드리기를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리고 월봉도 사상 최고 대량 터졌다. 근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업황도 좋고. 업황 좋고 가치 있으면 어차피 투자할 만한데 본격적으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밴드가 뚫리면서부터는 시세 분출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신저가 몇 년 동안 떨어지다가 못 갔던 종목인 만큼 못 갔던 정치 테마주를 한번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련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 터진 거 다 씹어 터졌어요. 근데 혼자 못 갔어요. 근데 가치 있죠.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위치였는데 이제 감사 보고서 때문에 그런 건데 저런 기업을 감사 보고서가 잘못될 거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 가치를 따지지 마시고 간단하게 따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가 납니까? 증거금 40%, 신용 45%, 대출 가능,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증거금을 이미 이렇게 해줍니다. 알아서. 증거금을 알아서 이렇게 딱 정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100% 증거금이 있는 기업은 증권회사에서 회사를 못 믿으니까 좀 부담이 있으니까 증거금은 100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증권회사에서 흐름을 보시면 압니다. 지금은 상투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단기적 관점은 분봉을 보시게 되면 120분 분봉이 과열권의 심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적 반락 여지가 있는 자리인데 과열권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락 여지는 있지만 현재 월봉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치 테마 성향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두세 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기본 마인드는 최소한 22선을 기준 가지고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단기적 비중을 반을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그냥 상투 나올 때까지 이어가느냐. 그건 이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직장인분들은 적당히 단기 수익 챙겼다 다시 하는 거고, 그리고 전업자분들 중에서도 좀 부담 있는 분들은 반을 가지고라도 최소한 챙겼다 다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전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고, 이런 기준에 입장이 맞게끔 매매하시면서 기본적인 관점은 22선 기준 갖고 쭉 추세를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하나투자증권부터 좀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연초부터 제가 이 두나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오늘부터 대량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임원들이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두나무 쪽의 지분을 거의 한 6%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올 2월 달에 이제 지분을 확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업비트가 최근 들어 이제 월간 수수료액만 거의 한 뭐 1,000억 육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업비트의 최대주주 두나무 쪽에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된 거죠. 오늘 두나무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연기금 쪽, 기관 쪽 대량 매수와 함께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바닥에서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하나 나오고요.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월봉상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에 만약에 증시 흐름이 굉장히 랠리를 달린다. 그럼 증권업종,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으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 자산운용사 쪽에서 야놀자에도 투자가 300억 가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놀자 상장 추진 또 수혜주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고요. 단기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재료들이 많고 임원들이 꾸준하게 추가 매수세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721선 돌파하고 나서 중장기 이제 막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점 신호가 나오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일부터는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씩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두나무가 아직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거지 상장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인데요.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요. 역시 또 두나무의 지분을 8% 갖고 있죠. 여러 벤처 캐피탈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벤처 투자 조합 쪽에서 투자를 해서 근데 그 자금이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산운용사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지분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대박이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수익 보수를 받는다든지 그만큼 그 정도인데 우리기술투자는 직접적으로 본계정을 통해서 지분을 8% 가까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나중에 두나무가 상장해서 가치가 평가돼서 엑시트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8% 지분을 다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투자증권 쪽이랑 우리기술투자가 가장 역시 이익이 많이 났다라는 관점에서 대장주, 다른 것들은 상한가 못 들어갔죠. 이 두 개만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기술투자도 오늘 기관 쪽, 사모펀드 쪽이랑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양호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우리기술투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는데요. 대량 거래가 시작됐죠. 월봉 차트를 보면 바닥권은 좀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패턴이죠, 이제. 이 대량 거래 시작됐던 고점 10,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10,000원대 초반대 돌파할 시에는 그 라인대가 이제 강력한 지지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싹트리 기법 721선 부근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했다. 원래는 2020년도 10월 달에 보는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 2월 초반대 이때 721선 부근에서 돌아갈 때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막 정배열에서 거래 터질 때 2021년도 3월 16일 날이 급소였죠.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역시 10,000원대 돌파하게 되면 그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고
갈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오늘 단기 투신 쪽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두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나무 관련주들은 이 두 개의 종목에 내에서 꾸준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는 S트래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3월 2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전기차 충전이 앞으로 많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립이 될 건 뻔한 거죠. 근데 모든 산업은 일단 인프라가 깔려야 그 산업이 발전해요. 기초가 인프라. 충전소가 없는데 그 경차 뭐 생산해봤자 뭔 필요 있고 누가 삽니까? 인프라 깔려야. 저도 이제 인프라만 확 깔리면 뭐 좀 사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뭐 어디 뭐 부산을 간다 하더라도 한 방에 간다거나 이렇게 좀 길게 갈 수 있고 또 중간에 또 모자르면 뭐 에너지가 모자르면 또 충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멈칫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S트래픽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강세를 계속 요새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완속 충전기 구축 충전 사업자 공모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 아파트 단지 이런 등의 초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충전소 관련주로서 한번 강세를 볼 수 있을 걸로 봐였는데 요새 인수설로 인해서 주가의 강세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자, 한번 월봉 볼까요? 자, 차트의 위치가 제가 전에도 그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제가 이거를 왜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뭐 이 고수3 외에도 MTNW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프로그램 뭐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출하고 있는데요. S트래픽에 대한 어떤 공략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는 임박 속에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이격이 작아요. 돌파만 되면 좀 확 뛰어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모베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못 갔던 종목을 가지고 항상 공략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일단 단기 5일선 대응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이 전문가님. 네. 3월 달도 보면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가 매수 주력하고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면 저가 매수가 다 주어집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일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 샵 0988 정주 공명 이제 입력해 주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근 선생님. 예,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 공개 방송 MTNW 하고요. 그리고 노란톡 샵 0988이죠. 강릉선 하시면은 또 바로 연결될 수 있고요. 항상 MTNW에 오시게 되면은 공개 방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장 끝나고 오시면 많은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린이 전문가님. 네. 4월 달에 상승 전환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